애플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작년 9월경에 이미 이런 트리플 카메라 스마트폰이 대대적으로 이슈가 됐었죠. 하지만 최근에 종목 공부를 하면서 이 카메라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상승하는가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요. 공부를 하다 보니 왜 이런 건가에 대한 그런 추세를 좀 스터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애플이 2019년 9월경에 아이폰 11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아이폰 11에서는 카메라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후면에 장착한 카메라 렌즈 3개입니다. 일부 분들은 이 모양을 따서 인덕션 카메라라고도 말씀을 하시던데요. 넓은 화각을 찍을 수 있는 초광각 렌즈까지 탑재했다고 합니다. 다른 스마트폰에서는 볼 수 없는 기능이라고 해요. 애플은 아이폰 11뿐 아니라 이후에 출시할 제품군에서도 카메라 성능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실제 이 아이폰 11의 발표 시간이 대략 100분 정도였다면 13분 동안 아이폰 11의 카메라 기능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사실 애플이 이렇게 카메라 개수를 늘리는 것과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늘어나는 주요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카메라의 개수가 늘어나면 현재의 기술로는 여러 관점에서 최선의 성능이 나온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아이폰 소비자들이 카메라 성능에 관심이 많은 만큼 제조사 역시 카메라 성능 개선에 많은 노력을 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사진 공유 커뮤니티 플리커라고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공유 커뮤니티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한 카메라로는 애플의 아이폰이었다고 해요. 특히 포레스터 리서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바꾸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카메라 성능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사진을 많이 찍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실제로 아이폰을 많이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카메라 성능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행을 갔을 때 어떤 사진을 찍었는데 뭐 인생샷을 찍는다거나, 여러분의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 아이의 그 순간순간의 사진을 조금 더 선명하고 멋있게 찍어주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거 봅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털리스트 온말리는 매년 수억 대의 스마트폰이 판매되기 때문에 애플과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회사는 단순히 이런 카메라 폰의 렌즈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및 알고리즘을 말할 것도 없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연구하고 개선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오는 전문 용어 중에 하나가 화각이라고 해서 앵글 오브 뷰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화각과 초점 거리의 조합에 따라서 DSLR 뺨치는 사진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앞쪽에서부터 그러니까 어안 렌즈부터 초망원 렌즈로 갈수록 어안 렌즈는 그 180도의 영역을 찍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넓은 면적을 찍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 초망원 렌즈는 상대적으로 아주 좁은 영역의 화면을 담을 수 있지만 훨씬 더 멀리 있는 장면을 선명하게 찍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렌즈들의 영역에 따라서 그 영역에 맞는 렌즈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여러 장면들을 나누어서 찍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여러 장으로 나누어진 사진들을 하나로 보정 작업을 거쳐 넓으면서도 훨씬 더 멀리 있는 그런 화면들을 선명하게 찍어낸다라는 것이 이 스마트폰 개수가 늘어나는 것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계 최초의 트리플 카메라 스마트폰은 하웨이에서 내놓았다고 합니다. P20 프로라고 해요. 이 스마트폰은 뒷면에 망원 렌즈, 광각 렌즈, 흑백 렌즈 이렇게 세 가지 카메라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다른 렌즈에서 찍은 서로 다른 장면을 AP,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에서 연산 과정을 거쳐 한 장으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주렌즈는 후면 한가운데 있는 4천만 화소짜리 광각 카메라라고 합니다. 이 카메라는 이용자가 촬영하려고 하는 대상 물체를
섬세하게 찍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초점거리가 긴 800만 화소짜리 만원 렌즈가 있는데요. 이 멀리 있는 배경을 이 망원 렌즈를 통해 선명하게 촬영한다고 합니다. 대략 3배 광학 줌 기능이 있어서 멀리 있는 물체를 당겨 찍어도 화질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가장 밑에는 흑백 사진을 찍는 흑백 렌즈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흑백 카메라는 색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기존 컬러 카메라보다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요. 이 세 번째 카메라는 오직 사물의 밝기, 그러니까 명암만 철저히 광각 렌즈 망원 카메라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기존 듀얼 카메라 방식보다 야간에 촬영한 사진이 밝게 나오고 밝은 곳에서도 풍부한 색감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독특한 구조를 가진 카메라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라이트사의 라이트 L16 카메라입니다. 한 개 카메라에 장착된 다초점 방식의 카메라인데요. 망원 렌즈 6개, 준 망원 렌즈 5개, 그리고 광각 렌즈 5개가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화각의 렌즈를 통해서 동시에 다양한 초점거리로 노출 및 촬영을 해서 5200만 화소의 이미지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촬영 시 피사체 심도가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촬영한 후에 내부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심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이 아래와 같이 한 번 촬영한 이미지로 다양한 심도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What if size didn't need to matter at all? What if we could deconstruct a large lens into multiple small lenses? Welcome to the future of photography. The L16 uses multiple lenses and sensors to shoot photos at the same time, then fuses them into a DSLR quality image. This works by mimicking the way a large lens gathers light. Light from slightly different perspectives enters into a large lens at multiple points, converging onto a single sensor to create an image. We simply provided each perspective with its own lens and sensor. When the L16 takes a picture, 10 cameras capture simultaneously. Mirrors adjust the camera modules to frame overlapping images over the field of view, resulting in a very high-quality image. This design also allows the L16 to gather 10 times more light than a traditional smartphone. 이미지 센서라고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카메라 렌즈에 대한 것이었고요. 이번에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 그러니까 영상 정보를 정기적 디지털 신호로 변환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차량의 카메라 영상 정보를 판독해 도로 위 교통 신호나 선행 차량의 움직임, 도로 표지판, 차선, 보행자 움직임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IoT 분야에서 지방 구조를 파악하고 사람의 위치나 형상 등을 인지하는 데 쓰이며 의료기기나 스마트폰 등에도 활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카메라 등이 포착한 정보를 실제 화면의 이미지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디지털 카메라, 자동차 등에 활용되며 이 이미지 센서의 종류에 따라 실제 화면 품질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사진을 얼마나 정밀하게 디지털 신호화 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 이미지 센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미지 센서가 훨씬 더 정밀하면 정밀할수록 받아들이는 그런 아날로그 신호들이 훨씬 더 선명하게, 훨씬 더 정밀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피사체의 영상 정보가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전송됩니다. 그러면 모자이크 필터를 통해서 3번의 이미징 센서에 전달이 되죠. 그러면 센서 표면은 수백만 개의 픽셀로 덮여 있어 각 픽셀마다 감지한 빛의 노출도에 따라 각각의 전기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이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변환 회로를 통해서
이 단계를 통해 센서가 발생시킨 아날로그 전기 신호가 디지털 데이터로 바뀌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징 센서에서까지 그리고 5번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 회로까지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6번부터는 이미지 프로세싱 작업이 들어가는데 카메라의 디지털 이미지 엔진이 데이터를 받아 처리하여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성된 이미지를 메모리에 저장하기 전 임시로 저장해 두었다가 최종적으로 SD 카드에 저장되는 방식입니다. 또는 스마트폰의 메모리 카드에 저장이 되겠죠. 사실 이미지 센서는 휴대폰뿐만 아니라 자동차, 의료, 보안기기 등에 탑재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다양한 가격대 제품의 멀티 카메라가 핵심 사양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 이미지 센서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떤 그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의 한 연구원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정체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이미지 품질을 추구하는 트렌드는 멀티 카메라 수요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이미지 센서 시장 가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50억 달러 이상의 이미지 센서가 스마트폰에 적용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의 개수는 현재 정체되어 있지만 이러한 추세 이미지 품질을 추구하는 트렌드에 따라서 스마트폰 그 카메라 렌즈는 아직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센서에 대한 시장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이미지 센서의 점유율은 대략적으로 소니가 50%, 삼성전자 20%, 그리고 옴니비전, SK하이닉스, 옴세미컨덕터 등이 점유율을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2019년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6,400만 화소 이미지 센서 세계 첫 공개라고 해서 가장 좋은 품질의 그런 센서를 개발을 했죠.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부문 세계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센서 사업 육성 로드맵도 발표를 했다고 해요. 이미지 센서 사업은 모바일에서 전장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센서 사업팀을 새로 꾸렸는데 대략 이미지 센서는 2030년 이전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위를 도달할 수 있을, 그러니까 소니를 제치는 것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10년 후죠. 10년 후, 10년 이전에. 그래서 빠르게 성장하는 전장용 이미지 센서 시장도 공략하고 자율주행차 시장도 커지고 주차 보조용으로 쓰이는 저해상도 모델뿐만 아니라 차선, 신호등, 속도 표지판 등을 인식하는 고해상도 센서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는 당장의 스마트폰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의료용, 산업용, 소비자용, 그리고 전장용 연프로 연평균 14%씩 성장하고 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터디를 하면서 저는 그러니까 1년 정도 늦은 거죠. 사실 이 지금 보이는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 관련주들이 대략 1년 전 내지는 2년 전에 엄청난 상승을 했다가 지금 대략 조정을 받는 것들도 있고요.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엄청나게 주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 업트론텍, 나무가 그리고 드림테크 이러한 종목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 관련주가 우상향했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참 궁금했었는데 이 스터디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러한 추세에서 이 관련된 회사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종목들을 한 번씩 골라서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종목보다는 그런 일반적인 스터디 내용을 해봤는데요. 이러한 내용들도 좀 더 빠르게 제가 알 수 있었다면 이러한 종목들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사실 이 뉴스 기사들도 찾아보면서 2018년, 심지어 2017년에도 이미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기사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추세들을 좀 더 빠르게 캐치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종목들에 좀 더 자신 있게 들어가서
묻어둘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나고 난 다음에 얘기라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긴 한데 어떤 세상이 변하는 추세들을 한번 잘 관찰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대목이었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괜찮았다 싶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좀 더 많은 도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